자, 교통사고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시수익을 계산하는 것을 현행 맥브라이드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률이라는 것은 이분이 교통사고 장애 발생했을 때 가동기간까지, 영구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 도시노인 같은 경우에는 65세까지, 한시장인 경우에 있어서는 한시 기간까지, 그 기간까지에 대한 일시수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지금 이 장애에 대한 일시수익을 계산에 있어서 이 장애에 대한 노동 상실을 영구장애 인정할 것인지 한시장애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피해보상이 굉장히 차이가 많고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현행 실무상으로는 아주 쟁점이 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장애가 영구장애냐 한시장애에 따라서 굉장히 금액적인 차이가 크다 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장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영구장애 인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의료 자문을 거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문을 거쳐서 하게 되면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과연 영구장애로 인정을 받아야 될 케이스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직접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소송해야 될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벌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법원에서는 허포한 식으로 지금 장애에 대한 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험회사 약관 규정에는 라이브니지 계산 방식으로 해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계산 방식을 채택했는데 약관이 바뀌면서 지금은 약관 개정 이후 라이브니지 계수 방식에서 허포한식 중간이자 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군복무 의무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군복무 면제자, 군복무를 필요한 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인정했지만 군복무 의무자는 군복무 기간을 공제하고 라이브니지 계수를 산정했는데 지금은 군복무 의무자도 중간에 공제 방식을 허포한식으로 하면서 그대로 군복무 기간을 공제를 안 하고 그대로 다 인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장애를 영구장애를 어떻게 인정에 따라서 금액적인 엄청난 차이가 발생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장애 평가에 있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시장애냐 영구장애냐 장애 평가에 있어서 반드시 영구장애를 인정을 해야 될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송을 불사를 하더라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가 쟁점된 경우, 예를 들어 척추골절내 유압수술한 경우라든지 또는 십자인대 파열로 동요가 발생한 환자라든지,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신체 감정의 영구장애 인정 것이 일반적인데 불구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영구장애 인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장애율을 감산하는 형식으로 인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사에서는 의료 자문을 요구를 하는 경우, 의료자를 받아가지고 자문을 거쳐서 해결할 경우로 유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점을 굉장히 유념하시고 보험사 입장에서 영구장애에 대한 과거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피해보상 금액이 과거보다 훨씬 더 금액적으로 계산 방식을 허포한식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많이 상향이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장애에 대해서 까다로운 그런 내용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영구장애 대상이 되는 전단명을 가진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서 소송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지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상담을 거친 후에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시장의 영구장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